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학생의 의무는 공부라고 하죠. 그 의무를 위한 우리 대학 열람실이 연일 항의나 불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이곳이 왜 이런 불만들로 가득 찼는지 장영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없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책더미에 책상은 한쪽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폐쇄됐던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 열람실의 모습입니다. 그 공간을 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공간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사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도서관 폐쇄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은 폐쇄 결정 후 연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 오르내렸습니다. 학업에 중요한 장소였기에 불만과 항의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이어졌으며 사태 수습을 위해 총장과 도서관 관계자는 진상 파악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소를 하고 열람실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일로 학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열람실 사용에 대한 불편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각 단과대학별로 위치한 열람실은 시설의 노후나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30동의 열람실은 크기마저 작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30동은 약 600명, 교양동 열람실은 약 2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열람실이 150석으로 바뀐 수를 더하면 약 1000명 정도를 수용하지만 학생 수가 15,000여 명인 것을 비교하면 수용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열람실에 학생들은 새로운 장소를 원하지만 학교 측은 도서관 6층 박물관 이전 후 사용 용도는 계획 중이며 제2도서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공 예정인 고문원 도서관에 열람실 공간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좋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선 중앙집중형 열람실이나 시설 개편을 원하는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불만을 줄일 대책이 필요합니다. GNU 뉴스 장영규입니다.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이따금씩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나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는 자전거 때문에 아찔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길, 과연 안전한 길일까요? 서승원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이곳은 중앙도서관과 교육문화센터를 잇는 길입니다. 학내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인 곳인데요. 그렇다면 이 길이 과연 안전한 길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우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이를 건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를 피해 다닙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보행자가 많은 곳을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학내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여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자동차나 자전거들이 속도를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 취지는 이미 무색해진 상황. 이렇게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자전거 앞에서 보행자들은 무장 해제가 됩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 내의 도로는 국가가 그린 도로가 아닌 학교에서 사적으로 그린 사도로 정의됩니다. 이 사도는 공공도로인 공도에 비해 법적 효력이 없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 이렇게 과속을 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내는 규정 속도 30km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당국에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가속하는 것 절대 없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자전거의 과속만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은 도로 구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으로 가는 입구인 이곳 406동 앞 교차로에서는 수업을 듣기 위해 이곳을 지나는 학우들이 자동차와 자전거와 섞여 길을 횡단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포장도로나 보수되지 않고 방치된 도로들은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협합니다. 이곳은 후문 테니스장과 대학 본부를 잇는 길입니다. 평소 자취방과 식당에 가기 위해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인 곳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군데군데 파여진 홈이 많습니다. 이제는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더불어 학교 측의 발빠른 시설 보완으로 안전한 캠퍼스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서성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인데요. 우리 대학 기숙사에서는 이 세 요소 중 2가지인 식과 주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보금자리로 삼기에는 불편함을 호소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BS가 기숙사 그곳이 알고 싶다라는 기획을 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식을 담당하고 있는 아람관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아람관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더 가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로 불만 삼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아람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조서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아람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아람관에 관해 설문조사해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숙사 식당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이 8%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관의 단점으로는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가 가장 많았고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 환불이 안 된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음식의 질, 맛이 없다로 참 말이 많은데요. 특히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음식의 질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네, 아람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선택식으로 바뀌면서 1식과 1.5식을 선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의무식을 시행할 때는 기숙사에 들어오는 3천여 명의 학생이 모두 65만 원씩 지불해 학기당 19억 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선택식의 경우에는 약 12억의 매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돈이 적어져서 이전 수준의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무식에서 선택식으로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지기에 음식의 질이 차이가 나게 되나요? 또 한 끼 식사의 원가는 얼마인가요? 네, 우리 학교 기숙사 식당은 2014년까지는 의무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택식을 시행하라는 공고문을 받게 되고 2015년 1학기부터 의무식에서 선택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무식일 때는 끼니당 1,850원, 선택식은 개인이 선택한 식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580원입니다. 선택식으로 바뀌면서 끼니당 730원이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먹는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실제 단가는 줄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원가가 얼마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람관에서 제공하는 한 끼 식사의 원가는 1,620원입니다. 60에서 65%를 재료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람관을 이용한 학생들은 이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수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영식 학생들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반면 3식을 신청하는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숙사 식당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식으로 바뀐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학생들 마음에 들 만큼 정착하진 못한 거군요. 선택식으로 바뀌면서 가격 말고 달라진 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 과일 메뉴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선택식으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내려오던 특식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손등 혈관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우리 학교보다 선택식을 빨리 도입한 경북대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한 겁니다. 손등혈관 시스템은 식수 양도를 막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남은 식수가 환불이 안 되는 것을 불만 삼는데 만약 식수 양도가 가능하다면 학생들끼리 사고 파는 식으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학생들의 불만은 식수 양도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학생들은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낸 사람이 식권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되냐는 의견입니다. 혈관 시스템 도입 이전에 스마트 키를 사용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양도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학생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양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에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헬스장을 한 달 끊었을 때 내가 하루 못 간다고 해서 다른 친구에게 양도하진 않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람관도 식수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당 하면 또 중요한 것이 위생이잖아요.
위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생 측면에서는 웰스토리의 자체적 위생팀이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행정실, 시청에서도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 아람강 김칫국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위생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점점 학생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아람간에 가진 불만 때문에 집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학 기간 중 경상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개강일에 아람간 앞에서 집회를 열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시글이 올라온다는 건 학생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 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군요. 기숙사 측에서도 학생들에게 메일을 발송하는 등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아는데요. 네, 기숙사 측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개선된 점이 눈에 띄지 않아 학생들은 말만 개선한다고 해놓고 개선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실망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확보돼 있으며 오는 10월 초부터 예전 수준의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와 학생들 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더 나은 식단이 나올지, 그리고 학생들의 불만이 잦아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가좌 캠퍼스 B&IT R&D 센터에서 2016 GNU 산학협력 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5회째를 맡게 된 GNU 산학협력 주간 행사는 교육부와 경상대가 주최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주관하여 매년 9월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경상대학교는 KTNG 경남본부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9월 21일 오후 3시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상상옷장이란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이 실제 면접 또는 모의 면접 등을 위해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상옷장 설치 기금인 상상펀드는 KTN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고 같은 금액을 회사 측이 출연해 조성됐습니다. 경상대학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9월 20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서 양기관은 인적자원 교류,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 학생 실습 및 봉사활동, 졸업생의 취업, 양기관의 시설물 사용 등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9월 20일 오후 4시 국제학원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움에서 나에게 교육은 운명이자 소명이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탁구부터 클라이밍까지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가 있는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창작가 문화에선 총동아리 연합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 법한 동아리들을 소개합니다.
음식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음식들을 조합해 색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꿀조합 음식, GBS가 만들어봤습니다. 과자에 간이 적절하게 잘 돼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과자 식감이 잘 어울리네요, 밥이랑. 집에 가서 저희 룸메들이랑 같이 한번 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이거 진짜 따봉. 삼따봉. 모든 사회의 필수적 요소인 법. 그 딱딱해 보이는 외면에 괜한 두려움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쉽게 만나보는 영화 드라마 속 법 이야기. 기자들의 전공 3번째, 법학과 편입니다. 작년 부조리한 사회를 꼬집으며 최다 관객을 불러모은 영화 베테랑. 부도덕한 재벌 3세 조태우를 향한 평범한 형사 서도철의 통쾌한 복수가 많은 관객들의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조태우에게 폭행을 당하던 서도철이 반격을 가하기 전 내뱉은 대사입니다. 정당방위, 흔히 사용하는 단어지만 생각보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은 엄격한데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의,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방위는 성립됩니다. 경찰청은 정당방위가 먼저 가해자를 도발하지 않은 방어 행위여야 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서 가능하다는 등의 8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었던 서도철이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했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겠지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 서도철이 아나무인 조태우에게 시원한 응징을 가한 정당방위.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만 효과적인 정당방위가 가능하겠죠? 올해 초 많은 화제를 모았던 범죄 수사 드라마 시그널은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형사들의 고군분투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초조히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가족.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형사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당신을 15년 전 사망한 서영준의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잡힌 범인. 결국 자백을 받아내지 못한 채 범인을 놓치는 듯 했지만 공소시효가 하루 더 남았다는 결정적 증거로 인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극중 공소시효가 이슈화되면서 장기미제 사건 전담반이 만들어집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데요. 이 공소시효는 시간이 오래되면 증거 보전이 어려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사회의 감정이 진정돼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현재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시행일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 가족들은 오늘도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의 고통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법. 이렇게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학우 여러분들의 활기찬 캠퍼스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